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거나 일반적인 수량을 나타낼 때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사의 관계를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서는 왜 우리가 문자를 수학 공부를 하면서 왜 알파벳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 근처에 문구점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구점에서 연필을 팔아요. 근데 연필은 한 개당 500원이었어요. 그리고 지우개를 팔아요. 지우개는 한 개당 300원입니다. 근데 학생이 한 명이 왔어요. 아저씨, 저 연필 5개, 지우개 4개 주세요. 그럼 이 학생이 내야 될 금액은, 아저씨가 주면서, 얼마다? 계산하면서 받아야 될 금액은 연필 하나당 500원인데 5개를 샀으니까 5를 곱해야 되고, 지우개 하나당 300원인데 4개를 샀으니 곱해 4를 해서 그거를 합산한 금액을 아저씨가 돈을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어떤 또 다른 여학생이 왔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아저씨 저는 연필 2개, 지우개 6개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 계산할 때 다시 연필 하나에 500원이니까 곱하기 지우개나 300원이니까 곱하기 6. 그래서 이제 돈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금액을 개수만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매번마다 계산하는 게 불편하다 느꼈던 거야. 아저씨가 생각하기에는 그러지 말고 내가 연필과 지우개만 만약 산다면 연필을 받아야 될 금액은 거기 연필 금액에다가 연필 하나의 금액에다가 연필을 사는 개수를 곱해서 더하면 되고 지우개를 살 때는 지우개의 개수를 곱해서 처리하면 각각 연필의 총액과 지우개의 총액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연필의 개수를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세가는 개수가 다 제각각이잖아. 어떤 친구는 하나 사고, 어떤 친구는 2개 사고, 어떤 친구는 3개 사고, 누구는 안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개수를 뭐라고 딱 하나의 숫자에 정의하기는 어려워서 그때부터 얘를 일반적으로, 주로 이런 뜻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문자를 쓰는 겁니다. 연필의 개수를 A개라고 하자. 지우개의 개수를 B개라고 하자. 그러면 연필에서 받아야 될 돈은 하나당 500원이었으니까 500 곱하기 여기 보신 것처럼 연필의 개수 A, 지우개 금액은 하나당 300원 곱하기 지우개 개수 B. 걔네들을 더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아저씨의 총 금액은 500 곱하기 A 더하기 300 곱하기 B가 연필 A개, 지우개 B개를 샀을 때 내가 지불할 돈 혹은 아저씨가 받아야 될 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문자를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량사의 관계를 이렇게 문자로 표기하게 되면 숫자가 바뀔 때를 대비했을 때 이렇게 일반적인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계를 표현한 식을 보통 관계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앞으로 쓸 겁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수량사의 관계를 나타낸 식, 관계식을 쓰기가 유리해지기 때문에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쓴 다음에 학생이 아저씨 저 연필 4개 주세요. 그러면 여기 A 자리에 4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지우개 5개 주세요. 그러면 B 자리 대신에 5를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반화된 식을 만들어 두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숫자에 필요한 숫자만 대신해서 집어넣는 행동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수량사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식을 씁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기역, 니은, 디귿을 안 쓰고 ABC를 쓰는 거죠? 그러면 뭐 큰 이유는 없어요. 수학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해서 세계로 뻗어나간 게 아니고 세계에서 발전한 걸 우리나라 흡수해서 배우는 입장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문자가 영어로 써져 있죠. 그리고 알파벳이 요즘은 언어기 때문에 알파벳 위주로 쓰게 되고 알파벳만 해도 벌써 보통 26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자를 다룰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자를 사용해서 수량 관계를 표현할 때는 저렇게 알파벳을 쓰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쓸 때는 웬만하면 대문자도 쓰긴 쓰는데 웬만하면 소문자 위주로 주로 많이 쓴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세울 때는 뭐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문제 읽어보시면 그들의 관계를 잘 이용해서 수량사의 관계를 통해 규칙을 찾고 그 규칙에 맞게 식을 세우고
그게 다예요. 문제 잘 읽고 규칙을 잘 판단해라. 수학은 규칙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규칙을 잘 파악해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공식들이 있다. 거석시 공식 기억해요? 거리 속력 시간. 자, 모르시면 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동그란 모양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거, 속, 시 쓰세요. 이 그림 그리세요. 아이고. 쓰셨으면 여기다가 이 모양도 여기 줄의 표현은 나눗셈을 표현한 거예요. 줄의 의미는 나눗셈을 표현한 거고 이쪽 세로줄의 의미는 곱셈을 표현한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거리를 구하시오. 거리를 줄여서 거라고 쓴 거죠. 그럼 남은 게 속력과 시간, 속시가 남았죠. 근데 속시 사이에 세로줄이 있잖아. 이건 곱하기를 생략했다고 했으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이해하라는 뜻이고 만약 속력을 구하라면 속력은 남은 게 누구냐면 시간하고 거리죠. 거리 나누기 시간 거리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 방법도 괜찮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를 분수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운데 있는 이 선을, 가로선을. 그래서 밑에 시간 있고 위에 거리가 있잖아요. 시간 분의 거리.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시간을 구하시오. 시간은 남은 게 거리와 속력이죠. 거리가 위에 있고 속력이 밑에 있으니까 거리 나누기 속력. 다윗 이거 써야 된다. 아, 이거 다 써있네요. 네. 이것만 그림 잘 그리세요. 혹은 아니면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밑에 있고 거리가 위인데 가운데 있는 선이 분수선이에요. 결국은 거리, 속력, 시간 중에 세 개 중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속시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공식을 일일이 외우기가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그림. 위에 거, 밑에 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외우자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소금물 농도 관련된 문제들이 좀 교과서에서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긴 해요. 잘 안 쓰이긴 하지만 소금물의 농도라는 게 뭐냐면 물에다가 내가 소금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의 양이 얼마냐, 많이 넣냐 적겠냐에 따라서 그 소금물이 짜거나 덜 짜거나 판단이 되죠. 그 짠 정도를 우리가 보통 농도라 부릅니다. 아셨어요? 그 짠 정도를 농도라 불러요. 근데 그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는데 보통은 이 공식보다는 밑에 있는 공식을 더 많이 외웁니다.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걸 좀 더 외워두도록 하세요. 두 개 중에 굳이 외우라면 밑에 걸 좀 더 외운다. 왜 선생님 근데 소금의 양으로 공식을 외우는 겁니까? 소금의 양으로 구하는 공식을 외워야 됩니까? 그러면 농도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혹은 물이 얼마나 또 있느냐에 따라서 농도가 사실은 이렇게 농도는 그때그때 변할 수 있어요. 소금물도 그때그때 넣냐 증발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지만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소금 한 숟가락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거기다 내가 맹물을 더 넣는다고 해서 소금의 양이 바뀌나요? 그렇진 않죠. 아니면 내가 가열을 해. 물을 막 끓여. 그러면 그 소금물 안에 있는 물이 증발하죠. 수증기로 증발하잖아요. 그때 소금이 없어지나요?
물이 증발하면 소금을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염전입니다. 바닷물이 직사광선이 쬐는 바닷물 일부를 막아놔요. 그럼 막아놓으면 이제 막 빛이 쬐을 때 그 고여있는 바닷물에 물이 증발되고 그 안에 있던 소금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걸 긁어서 우리가 먹는 겁니다. 물론 정지해서 먹겠지만 그 소금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쓰는 게 그 증발하는 내용을 이용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포함이 되든 아니면 물을 가열시켜서 물이 날아가든 기본적으로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공식을 변하지 않는 값으로 공식을 외우시고 식을 쓰는 게 유리하겠죠. 그때그때 바뀌면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으로 공식을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을 계산하면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다. 요즘은 할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지만 퍼센타지는 워낙 많이 쓰죠. A%,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요? 10%라는 거를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10을 뜻하는 겁니다. 10%는 100%라는 백분율 중에 10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100분의 10을 말하고, 이 AR이 1하는 10분의 1을 말해요. 그럼 2R이면 10분의 2, 3R이면 10분의 3을 뜻한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이 할푼리의 표현을 거의 잘 안 써요. 얘는 예전 용어이기 때문에 거의 잘 안 쓰는데, 가끔 혹시 여러분 수학을 다루다 보면 어쩌다 한두 번씩 이런 단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지, 보통은 퍼센테이지 위주로. 백분율이죠. 백분율. 100을 기준으로 나누어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나오면 걔를 100 위에 분자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 위에다가 A라는 문자를 이렇게 두시면 돼요. 아셨죠? 정가. 이 정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 정가 문제는 한 번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들어는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이번에 장사를 할 생각이야. 아르바이트로. 근데 내가 연필 장사를 할 거야. 연필 장사를 하려면 연필을 팔려면 연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필이 없으니까 어디 공장 가서 사와야 되겠죠? 연필 공장 가서 저 연필 장사할 테니까 연필을 저한테 좀 파십시오. 싼 가격에 저한테 파세요. 그럼 내가 공장에서 그 물건을 사올 때 드리는, 처음에 그 물건을 살 때 지불한 금액이 원가입니다. 원래 가격, 그 물건의 원래 가격. 그 다음에 네가 다윗이 연필을 사려고 연필을 공장에서 1,000원에 한 자루당 1,000원에 샀다고 칩시다. 근데 1,000원이 원가야. 그렇게 따지면 얘가 원가예요. 근데 1,000원에 사서 사람들한테 팔 때 다윗이 장사한다며 1,000원에 이 연필을 사왔어요. 근데 연필을 쫙 깔아놓고 이제 팔고 있는데 지나가던 손님이 이 연필이 이쁜데? 연필 얼마요? 1,000원입니다. 1,000원에 사는데 1,000원에 판다고? 봉사하는 건가요? 내가 봉사단체 직원인가요? 1,000원에 사는데 1,000원에 팔으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이제 이익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이익을 붙여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더 받을까? 한 1,200원에 팔자. 팔려고 정한 금액, 얘를 정가라 불러요. 팔려고 정한 금액. 근데 정가를 매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가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그냥 더하는 겁니다. 얘처럼. 한 200원 정도 더 올려서 받을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가에다가, 이게 더 많아요. 실제로 문제는. 원가에다가 금액을 더해서 이익을 붙이긴 붙이는데, 이익을 직접적으로 덧셈하는 게 아니고 그 원가에 대한 몇 퍼센트, X% 이렇게 원가에 대한 이익을 백분율 퍼센테이지로 붙여서 계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1,000원 주고 샀는데 이 원가에 대한 15%를 이익을 붙일 생각이에요. 그럼 원래 가격 1,000원에다가 1,000원에 대한 15% 100분의 15를 처리할 거라는 얘기죠. 아까 퍼센트 계산할 때는 100분의 10을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100이랑 1,000을 약분하면 10이 남고 곱하면 150이 돼서 나는 1,150원에 이 물건을 팔겠다는 거죠. 이런 식 계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팔려고 가격을 정했어요. 이게 정가예요. 정가. 팔려고 물건의 가격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팔려고 했더니 안 팔려. 사람들이 비싸대. 아저씨 너무 비싸요. 다윗한테 아저씨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제가 깎아드릴게요. 깎는 겁니다. 근데 깎는데 그 깎는 걸 보통 우리가 할인가라고 불러요. 할인 금액 혹은 할인가. 할인 금액도 두 종류예요. 직접적으로 정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것도 있죠. 1,150원에 팔아. 근데 아저씨 비싸요. 그랬더니 그럼 50원 빼드릴게요. 1,100원에 가져가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계산보다는 또 이게 더 많아요. 팔려고 정한 가격에서 정가에 똑같아요. 몇 퍼센트의 금액을 곱해서 빼내는 겁니다. 내가 팔려고 했던 정가에 예를 들어 5%를 빼주자. 할인하는 거죠. 가끔 여러분 옷 사러 가면 파격 세일, 사장님 미쳤어요. 50% 파격 세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할인가. 할인 금액. 마지막에 그렇게 했더니 그 고객이 사겠대. 그 금액에 사겠대. 이게 판매 금액이에요. 판매 금액은 내가 원래 팔려고 했던 정가에서 할인한 금액인 할인 금액을 빼는 겁니다. 내가 원래는 이만큼에 팔려고 했던 금액이 있겠죠. 근데 안 팔려서 할인 금액을 빼준 거예요. 얼만큼 할인해 드릴게요. 그럼 이게 판매 금액이요. 그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내가 장사하려면 이익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익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이익금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익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내가 팔았던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면 내가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있겠죠. 1,100원에 팔았어? 내가 1,000원에 사왔네? 그럼 1,100원 빼기 1,000원. 100원이 내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하나씩 생긴 이익이다라는 거죠.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한 송이에 700원 하는 장미 X송이를 샀어요. 이 금액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700 곱하기 개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한 변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둘레. 그렇죠?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해도 되고 아니면 A 곱하기 4 해도 되겠죠. 4 곱하기 A 이렇게. 한 개 X1인 과자를 8개 사요? 그럼 과자 금액은 얼마예요? 아니 과자 금액은? X 곱하기 8. 8 곱하기 X. 근데 나는 5,000원을 냈어. 거스름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가 지불한 금액에서 물건의 가격을 빼는 거죠. 그럼 5,000원 냈는데 물건 가격은 8 곱하기 X니까 5,000 마이너스 8X가 되겠네요. 이게 관계식이에요. 이 정도가. 200km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시속 Ykm 달렸을 때 걸린 시간. 아까 시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거속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 얼마? 여기 있잖아요. 속력. 시속 몇 킬로미터. 시속이라는 뜻은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Y 킬로미터를 가는 속력이라는 뜻이에요. 시속은 시간 단위로 표현한 거고 분속은 분 단위로 표현한 거고. 그럼 만약 여러분 부모님 운전하시다 보면 거기 이렇게 속도계가 있죠. 실제는 속도계가 아니고 속력계인데 어찌되었든 그 속력계를 보면 아버지가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시속 100km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속력을 계속 달리면 1시간 후에는 이 지점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거 운전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차를 탔어. 한참 갔는데도 계속 달리고 있어. 그래서 물어볼 거 아니야? 아빠 혹은 엄마, 우리 얼마나 남았어? 시간 얼마나 걸려? 라고 물어볼 때 요즘 부모님들이야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 보고 내비 보니까
앞으로 한 1시간 더 가면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럴 때, 이런 괜찮아요. 몇 킬로미터 남았어? 지금 한 120km 남은 것 같은데? 그래? 지금 시속 몇 킬로 달리고 있어? 지금 시속 100km로 달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달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걸리는 시간은 시속 100km 분에 120km니까 약분하면 1.2 시간이 걸려요. 그럼 1.2시간이면 1 플러스 0.2는 5분의 1시간이잖아요. 그럼 5분의 1에다가 이거 분단위로 바꾸려면 60을 곱해야 되겠죠? 약분하면 12가 돼요. 그럼 결국은 1시간 12분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운전하고 있을 때 얼마나 남았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몇 분 남았어?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몇 킬로 남았어? 120km 정도 남았는데 지금 대략 평균 속력이 얼마야? 지금 평균 속력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아. 왜 물어봐? 잠깐만. 그럼 100분의 120 약분하면 1.2, 1.1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시간 12분 후에 대략 1시간 12분에 우리는 거기 목적지에 도착해. 그러면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겠지. 너 어떻게 알았어? 내비 보니까 대충 그 정도 나오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너무 놀라지 마. 나 수학학원에서 거리 속력 시간 관련 계산식을 문자식을 배웠어. 그 배우다 보니까 총 남아있는 거리랑 지금 속력을 알면 몇 분 정도에 혹은 몇 시간 정도에 거기 도달할 수 있는지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알아. 어때? 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괜찮지? 그러면 너희 부모님이 이놈의 자식 물어보지도 않는 걸 왜 얘기하고 있어? 이러시겠니?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네. 용돈 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용돈 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는 맞죠. 근데 부모님이 그런 사소한 걸 보면 굉장히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문자식을 안 배우다가 이제 문자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자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이 단원의 이름이 문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다루는 단원이에요. 근데 다루다 보니까 안 쓰던 문자를 수학에 쓰다 보면 이거를 계산하기 위한 규칙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숫자도 배우면서 숫자를 계산하는 규칙을 배우잖아. 그럼 문자도 문자를 사용하는 규칙을 배워야 될 텐데 첫 번째가 저겁니다. 숫자와 문자를 만약 곱하면이죠. 여기 있어 얘가. 숫자 3과 문자 A를 곱하면 숫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문자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 곱하기 A를 보면 3A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다. A3은 별로 안 좋아요. 3A가 더 좋은 겁니다. 얘처럼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숫자를 문자 앞으로 보내고 곱셈은 생략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x라고 쓰겠죠. 그럼 이건 생략하는 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생략되어 있는 게 뭐가 생략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곱하기 y 이렇게 마이너스 2y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2와 y 사이에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게 약속이고요. 두 번째, 대신에 그 숫자를 곱하는 도중에 그 숫자가 알고 보니 1이었어. 그럼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2가 얼마죠? 2예요. 1 곱하기 3은 3이에요. 1 곱하기 9는 9입니다. 그럼 1 곱하기 A를 뭐라 쓰면 될까요? 그냥 A라 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1은 곱하나 마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자에 1이 곱해지면 그 1은 곱하기랑 1은 같이 생략해서 문자만 쓴다. 그럼 반대로 문자 앞에 아무것도 숫자가 붙어있지 않은 이유는 1 곱하기가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항상 A 앞에, B 앞에, X 앞에, 문자 앞에 아무것도 없네? 1 곱하기 생략돼 있구나 라고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마이너스는 생략하면 부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생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곱하기는 생략한다고 배웠으니 1 곱하기를 생략해서 붙이면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A를 보면 마이너스 A는 원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를 줄여 쓴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기 주의라고 써있죠? 여기 별표 하나 주세요. 주의 이 부분.
저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윗, 여기 별표 치고 밀주 치세요. 네. 저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하는데 0.1에다가 a를 곱해요. 그러니까 0.1, 이거 소수죠. 곱하기 a 하면 위에서 뭐라 배웠냐면 곱하기 1은 생략합니다 라고 배웠다 보니까 그럼 얘는 곱하기를 생략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생략된다는 뜻이구나. 그러므로 답은 0.a 라고 쓰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선생님? 아까 1 생략한다며요. 거짓말 하신 거예요, 저한테? 생략한다고 놓고 왜 또 생략을 또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 아니고, 위에서는 곱하기 1을 생략하는 거잖아. 0.1의 1이 진짜 숫자 1인 거예요? 아니에요. 숫자 1. 그러니까 자연수 1이 아니잖아. 0.1의 1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 1이 있다는 뜻인 거지. 이게 숫자 1을 자연수 1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략하겠다는 거는 자연수 1을 생략하겠다는 거지 소수점 1을 생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써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0.1a라고 씁니다. 이렇게. 곱셈만 생략하고 숫자를 문자 앞에 쓴다라는 규칙만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규칙, 문자와 문자를 곱할 때는 곱셈 기호를, 어차피 곱셈을 아까 위에서 볼 때 숫자 문자 곱할 때도 곱셈을 생략했으니 문자 곱할 때도 곱셈을 생략하자. 그리고 보통은 알파벳 순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얘가 나와있죠? b 곱하기 a, b라는 문자와 a라는 문자를 곱해요. b 곱하기 a, 그러면 곱셈을 생략하면 ba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알파벳 순서대로 써요. 알파벳 실례 안 된다면 알파벳 순서는 아시죠? 실례입니까?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BA가 아니고 AB 형태로 쓴다. 이것도 A 곱하기 Y 곱하기 X 하게 되면 문자와 문자 사이 곱셈은 생략하되 알파벳 순서대로 A, Y, X로 쓰지 않고 A, X, Y 순서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 근데 곱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거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럼 문자와 문자 사이 곱셈은 생략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데 똑같은 알파벳이면 AAA 너무 귀찮잖아요. 이건 또 이때 쓰는 게 앞쪽에 배웠던 거듭제곱이에요. 같은 수나 같은 문자를 곱하면 그 문자는 한 번 쓰고 곱한 횟수를 지수로 올려서 계산한다 라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거듭제곱 처리합니다. 그럼 이런 거는 곱셈 다 생각하면 x 2개, y 3개 곱하는 거니까 x 2개, x제곱, y 3개, y 세제곱 곱하나? 곱셈을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괄호와 그 다음에 숫자를 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괄호와 수를 곱할 때는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 나온 것처럼 2 곱하기 가로 외쳤죠? A에서 B를 빼는 걸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계산의 우선순위입니다. 얘부터 먼저 계산하세요. 근데 이렇게 쓸 때는 2하고 가로 사이에 있는 곱셈은 생략해서 이렇게 씁니다. 역시나 얘도 2하고 가로 사이에 뭔가 아무것도 없이 가로와 숫자가 붙어있다는 뜻은 원래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니 상황에 따라 A와 B를 빼고 계산해서 2를 곱하든 아니면 무슨 법칙? 가로 안으로 바깥에 있는 곱하기를 나누어주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에요? 그치,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2 곱하기 A 2 곱하기 B 가운데는 빼기 줄여 쓸 수 있죠? 우리가 배운 대로 2 곱하기 A는 2A로 2 곱하기 B는 2B로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지금은 숫자와 가로 사이 곱셈을 생략하는 규칙만 배웠는데 나중에 필요에 따르면 이런 거 보시면 2하고 가로 사이 아무것도 없다고? 2 곱하기를 분배해도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문자와 가로를 곱할 때 뒤에 숫자도 있네요. 그럼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곱셈을 생략하고 숫자를 문자 앞에 써야 되니까 4a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곱셈은 얘랑 먼저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 곱하기 4는 줄였으면 4a라 쓰기로 했고 4a 곱하기 x 플러스 y인데 지금처럼 수나 문자 뒤에 붙어있는 가로 사이의 곱셈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4a 가로 x 플러스 y. 따라서 얘도 나중에 4a와 가로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곱셈이 생략되어 있다는 뜻이니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도 상관없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일단 생략하는 것만 배우는 거니까 분배하는 걸 배운 게 아니고 생략하는 것만 배우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런 약속을 꼭 지킨다.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수랑 문자를 곱할 때는 숫자를 문자 앞에 보내며 곱셈을 생략한다. 두 번째, 근데 대신에 생략할 때 1 곱하기도 생략하지만 소수점에 있는 1은 생략하지 않고 그때는 직접 써야 된다는 뜻이며, 문자와 문자를 곱할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쓰되 같은 문자를 곱할 때는 거듭 제곱 처리하며 곱셈은 생략한다. 숫자와 가로 혹은 문자와 가로세에 있는 곱셈도 생략하고 숫자나 문자를 가로 앞으로 붙여서 쓴다라고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아시죠? 곱셈을 생략하시오. 마이너스 8a. 왜? 곱셈 생략하고 숫자를 문자 앞으로 보내면 저런 모양. 그럼 얘는 곱셈을 생략하고 없애고 숫자를 문자 앞에 보내며 나머지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4분의 1 AB. 여기는 문자가 4개, 숫자가 하나. 그럼 숫자는 무조건 앞으로 보내는데 마이너스 1을 할 때 이 1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고 x가 3개, y가 하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쁘겠네요. 마이너스 x 세제곱 y.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줄여 쓰는 게 이해될까요? 자, 4번. 자, 근데 4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4번 잘못하면 이런 짓 한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A가 하나, B가 2개 곱셈이니까 곱셈 생략하고 이렇게. 이러면 틀려요. 왜 틀렸냐면 잘 보시면 이 사이가 곱셈인가요? 뺄셈이잖아요. 곱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셈끼리 먼저 해주고 곱셈끼리 먼저 해서 나중에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 3개 먼저 곱셈을 하면 2 곱하기 생략 알파벳 순서대로 2ab. 얘는 곱셈 생략 숫자를 문자 앞에 보내면 3b. 그리고 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빼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좀 나중에 배울 텐데 동류항이라고 해서 이 문자가 있는 항과 이 문자가 있는 항은 동류항,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구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닌 문자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문자들은 덧셈 뺄셈 하지 않고 그냥 씁니다.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괜히 어설프게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같은 문자가 아니면 계산하지 않아요. 얘는 A, B가 있고 얘는 B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은 문자 배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답입니다. 나머지를 좀 나중에 또 차차 설명드리고, 이건 줄여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줄여 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0.0x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소수점에 있는 1은 생략하는 게 아니다. 0.01x 곱셈만 생략한다. 여기는 가로와, 근데 선생님 이 가로는 어떻게 하죠? 이 가로는 왜 친 걸까요? 저 마이너스 5의 가로는 왜 친 거죠? 안 치면 이렇게 보일 텐데. 이건 뭐 곱하라는 얘기가 빼라는 얘기가 뭐하라는 얘기예요?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5를 이 가로에 곱하세요라는 뜻으로 가로를 억지로 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로는 뭐 부호가 겹칠까봐 써준 거지 뭐 이것부터 먼저 계산해라 뭐 이런 뜻은 아니니까요. 결론은 그냥 숫자라는 얘기예요. 숫자. 마이너스 5라는 숫자와 가로를 곱하게 되면 수를 가로 앞으로 보내며 곱셈은 생략한다. 마이너스 5를 가로 앞으로 보내며 곱셈은 생략한다.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간단하게 쓴 결과가 된다. 10자리 숫자가 A, 1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의 자연수를 문자식을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선생님 저 정도는 쉽죠. 왜? 아니 이게 뭐 어려워요. 10자리, 1자리.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선생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한테 설명드릴게요. 10자리에 5가 있고요. 1자리에 8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보통 숫자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붙여 쓰잖아요. 그러니까 10자리에 A, 1자리에 B가 오면 그냥 이렇게 붙여 쓰시면 돼요. A, B. 쉽죠, 선생님? 맞나요? 맞죠? 맞아야 돼요. 이 친구 나한테 맞아야 된다고. 맞아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소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사람? 틀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쓰면 안 됐냐면 이게 10자와 1자리에 모두 다 자릿수에 모두 다 숫자만 있을 때는 이렇게 붙여 써도 우리가 약속이 뭐냐면
여기는 5는 10자리의 5. 실제로는 5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얼마를 나타내는 거예요? 10자리의 5는 5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실제 숫자는 얼마를 나타내는 거예요? 50을 나타내는 거예요. 1자리에는 8은 8을 나타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규칙상 서로 약속상 너랑 나랑 그렇게 알자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거라 붙였어도 별 문제 없는데 두 자리 중에 이게 각 자리에 최소한 한 자리라도 문자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문자 규칙 배우지 않았나요? 문자와 문자를 붙였을 때 그 사이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배웠죠?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 10자리 A와 1자리 B를 붙여 쓰게 되면 숫자일 때는 붙여 써도 문제가 안 되지만 문자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붙여 쓰는 순간에 곱셈이 성립하기 때문에 10자리 A, 1자리 B가 표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원래 아까 말했던 58의 원칙적인 약속대로 움직여야 돼요. 10자리에 오는 5는 단위값 10을 곱하셔야 되고 1자리에 8은 단위값 1을 곱하셔서 계산해서 58은 실제로 10자리 숫자 곱하기 단위값 더하기 1자리 숫자 곱하기 1자리 숫자 곱하기 단위값 이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아니면 뭐 숫자는 바꿔서 되니까요. 10자리 단위값 곱하기 수 더하기 1자리 단위값 곱하기 숫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50 더하기 8 그게 얼마죠? 58이에요. 그럼 얘는 그 규칙을 따라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 쓰면 곱셈이 되기 때문에 마치 5 곱하기 8 40처럼 쓴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위값을 곱하라고 단위값 곱하기 그 자리수 더하기 단위값 곱하기 그 자리수 이렇게 나타나는 뜻이구나. 그리고는 배운 대로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숫자를 문자 앞에 쓰고 곱셈은 생략한다. 숫자와 문자를 곱할 때 1은 생략한다. 가운데는 덧셈이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10A 플러스 B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응용의 천재니까 여러분 100자리를 만들게요. 여기 100자리에 뭐 C가 있었어요. 그럼 이 100자리에 C, 1자리에 10, 10자리에 A, 1자리에 B가 있는 이 수를 자연수로 나타내 보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건 어떻게 써야 돼요? 100자리에 C, 1자리에 10자리에 A, 1자리에 B가 있는 거를 세 자리의 자연수로 나타내시오.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100 곱하기 이게 100자리잖아요. 100단위 하니까 100 곱하기 C 플러스 10자리 다니까 10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B 이제 줄였으면 100C 플러스 10A 플러스 B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셨어요? 네. 자,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분수의 꼴로 나타내거나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 후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저기 표현되어 있죠? x 나누기 2를 곱셈을 생략했죠? 생략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은 긴 거 싫어해요. 막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 막 복잡하게 나열되는 걸 딱 싫어합니다. 수학은. 성격이 굉장히 쿨하고 칼 같고 냉정해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차가워 보이잖아. 그런 느낌. 물론 선생님은 따뜻합니다.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차가워 보이고 냉정해 보이잖아요. 수학의 본질이 좀 그래요. 너무 긴 거 싫어요. 그래서 곱셈 같은 것들도 너무 길어. 좀 줄여서 생략해서 쓰자. 약속된 기호로 줄여 쓰는 것처럼 나눗셈도 혹시 생략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생략해 써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죠? 어떻게 쓰죠? 나누기 보통 이런 약속이잖아요. 나누기 앞에 네모가 있고 나누기 뒤에 세모가 있으면 보통 이걸 분수로 표현했을 때 그치 세모분의 네모가 되잖아요. 나누기 뒤가 분모, 나누기 앞이 분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거든요. 얘도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누기를 생략하고 2분의 x 이런 꼴로 쓰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요. 그럼 뒤에 있는 수에 무슨 수?
2의 무슨 수? 역수. 2의 역수는 2분의 1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규칙이 성립해요. 문자와 숫자를 곱하면 뭐라고 그랬죠? 숫자를 앞으로 보내고 가운데 있는 곱셈은 생략한다.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약간 표현을 달리한 것 뿐이죠. 그럼 위에 이렇게 쓴 거의 장점은 뭘까요? 위에 이렇게 썼던 장점은 같은 거라며. 같은 건데 위에 이렇게 쓰게 될 때 장점은 이거는 분모와 분자의 구분이 분자 분모 구분이 명확하다. 확실하게 분모 분자가 잘 구분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밑에 있는 거의 장점은 문자 앞에 곱해진 수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결론은 이게 저 위에 있는 저게 장점이라면 밑에는 얘가 장점이라면 단점은 서로 바꾼 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쓴 거의 단점이 뭐냐면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지 금방 파악하기가 쉽지 헷갈려요. 처음에는. 많이 하다 보면 쉽지만 처음에 헷갈립니다. x 앞에 어떤 숫자가 있냐고요? 뭐 어떤 거 있지? 아까 선생님 문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1 곱하기가 생략돼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1이야! 가 아니에요. 1이 곱해진 게 아니고 분모의 2까지 포함해서 2분의 1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본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나요? 곱셈 생략 후 앞에 있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장점이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반대로 얘는 이렇게 쓰게 되면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가 뭔지 금방 파악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반대로 위에 있는 식의 장점은 분모 분자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얘는 단점이 뭐냐면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애매한 거야 지금. 왜 애매하죠? 그러면 2는 분모가 맞아요? 1은 분자가 맞습니다. 근데 x가 누구예요? 그럼 x는 분자의 분모야. 이거 옆으로 내려와 있잖아. 이건 분자의 분모예요. 분자로 갈 거야. 분모랑 약분 안 되면 분자에 곱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곱셈과 1은 동시에 생략하게 되면 이 모양이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썼던 2분의 x 이렇게 써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실제로 같은 거랑 잊지 마세요. 2분의 x랑 2분의 1 곱하기 x는 서로 같은 겁니다. 근데 위의 장점은 분자 분모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밑에 장점은 x 앞에 문자 앞에 어떤 수가 곱해졌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반대 부분이 서로의 단점이 된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내가 분자와 분모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어. 특히 이제 계산할 때 저쪽 분자 누가 있습니까? 이쪽 분모 누구 있나요? 뭐 서로 약분하거나 뭐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는 위에 있는 표현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문자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 있는지 알고 싶을 때는 아래에 있는 표현이 더 좋은 겁니다. 얘랑 같은 표현이니까 상황에 따라 어떤 걸 쓸 거지 여러분이 잘 판단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거는 나눗셈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위에 있는 것처럼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있는 곱셈을 나눗셈을 곱셈을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하는 꼴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된다. 참고라고 되어 있죠? 참고. 1 곱하기도 생략하죠? 그치? 근데 나누기 1도 생략합니다. 왜? 어차피 1로 나눠봐야 그냥 그 숫자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남기 때문에 나누기 1은 생략한다. 마찬가지죠? 나누기 마이너스 1. 1은 어차피 나누나 마나 소용없는데 마이너스만 이제 적용돼서 a를 마이너스로 나누면 마이너스만 붙고 1은 생략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된다. 근데 이건 안 된다. 이건 큰일 나. 이거는 나누기 1은 생략한데 a야. 그럼 얘는 나누기 1은 생략한데 a야. 맞아?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3 나누기 1은 얼마야?
앞에 있는 3이잖아. 그럼 1 나누기 3은 3이니? 아니잖아. 이건 3분의 1이잖아. 3이 아니고 3분의 1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생략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숫자나 문자 뒤에 붙어 있는 나누기를 생략한다는 거지 1 나누기를 생략하는 건 아니에요. 1 나누기 생략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씁니다. A분의 분모, 분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 2번에 보면 A 나누기 B 나누기 C라고 돼 있죠. 얘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A와 B를 더해야죠. 가로를 쳤잖아요. 이거 더하기부터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A와 B를 더할 수 있나요, 지금?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모르지 않아?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덧셈이 안 되잖아요. 그럼 덧셈이 안 되니까 그 다음은 나눗셈을 처리해야 되는데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가로를 안 치면 안 되죠? 가로를 안 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실제로 얘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죠. 계산 규칙이 달라집니다. 덧셈이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나눗셈 먼저 적용되니까 가로를 친 것과 안 친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처음의 표현은 이걸 먼저 계산합니다라는 규칙 때문에 강제로 가로를 쳐놨는데 이거를 나눗셈을 기준으로 분모와 분자를 위아래로 나눠버리면 이때부터 위에 있는 가로가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냐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1 곱하기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가로 앞에는 1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그럼 1은 근데 곱하나 마나라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이 숫자의 크기가 변하지 않죠. 그럼 굳이 1 곱하기뿐 아니라 가로까지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가로를 안 쳐도 이게 덧셈을 먼저 하라는 뜻인 걸 알 수 있으니까. 가로를 치는 것과 가로를 쳐서 A 더하기 B를 계산하세요. 이 말이나 가로를 안 쳐도 어차피 A 더하기 B를 계산할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여기서는 가로가 없으면 나누기랑 계산이 중복돼서 잘못되면 계산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나누기를 가로를 생략할 수 없지만 분자를 올려놓으면 가로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케이스는 A 나누기 BC 뭐라 배웠나요? 나누기 뒤에 있는 거를 분모로 보내고 나누기 앞에 있는 걸 분자로 보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BC분 A.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누기 뒤에 분모, 나누기 앞에 분자 이렇게 보내면 되죠. 자, 이렇게 생략하는 것들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생략하는 거 잠깐만 봅시다. 다음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시오. 7 나누기 A 어떻게 쓸까요? 분모 A 분자 -7. 근데 보통은 분자와 분모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이 마이너스 하나는 앞으로 보통 내려줘요. 마이너스 A분의 7 보통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좀 더 보기 좋은 표현입니다. 2번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 Y분의 2X라고 써준다. 3번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 이렇게 써준다. 아셨죠? 근데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을 나누어라. 우리가 앞에서 숫자 할 때 배웠잖아요? 같은 부호를 나눗셈 하면 부호는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음수 위아래 두 개 있으면 그냥 이거는 플러스로 보시면 돼요. 음수분의 음수, 이건 음수 없이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이건 앞쪽에서 배운 규칙이니까. 네. 그럼 여기는요, 분모가 3 아닌가요? 분자는 나누는 대상이 여기는 앞에 거 전체 다죠. 그럼 전체 다를 분자에 올리는데 이때는 가로를 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여기서 여기를 뺄 거라는 게 우선순위가 맞으니까. 자,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 이렇게 쓰면 좀 어때 보여요? 불편해 보이죠? 딱 봐도 불편하잖아, 분수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분수 형태 빨리빨리 표현하고 있는 거는 나눗셈 앞과 나눗셈 뒤가 분수꼴이 아닐 때는 이렇게 직접 분모와 분자에 나눠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나누기 앞이나 뒤가 어느 하나가 분수꼴이 나오게 되면 이걸 쓰게 되면 불편한 꼴이 나와요. 분수분의 분수 이렇게 꼴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보기 안 좋아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역수죠. 10b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역수 1분의 a 1분의 a는 얼마예요? 그냥 a죠. 그럼 배운 대로 합시다.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숫자를 문자 앞에 쓰고 알파벳을 곱했을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10ab 6번은 잘 보세요.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죠. 얘는 얘를부터 먼저 계산하고 1번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고 2번 그 다음에 1번과 2번을 뺀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럼 1번 계산 x 나누기 6 어떻게 쓸까요? 나누기 생략하면 6분의 x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2번 y 나누기 5 5분의 y 따라서 1번 6분의 x에서 2번 5분의 y를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고요. 근데 뺄 때 이거 억지로 계산하지 마세요. 더하기 빼기인데 같은 문자가 아니면 계산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건 그냥 이게 이렇게 놔두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동량할 때. 이렇게만 일단 정리해준다라는 부분. 자,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테고, 유제 3-1번 할 수 있을 테고, 요거 한번 더 해봅시다. 이거 좀 더 어려워 보이니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이부터 해라요. 예? 뭐라 배웠나요? a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는 생략하고 숫자를 문자 앞으로 보내면 2a 제곱이 되죠. 일단 여기까지 계산해보면. 그다음 나누기 b예요. 이거는 분모의 b, 분자의 2a 제곱을 두면 되겠네요. 기억은 맞는 답이네요. 니은 a 더하기 b 나누기 b 곱하기 a a 더하기 b는 지금 각각 얼마로 덧셈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고 나누기를 잠깐 썼는데 얘는 줄여 쓸 수 있지 않나요? b 곱하기 a 문자와 문자를 곱할 때 가운데는 곱셈을 생략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a, b 가로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이건 뭐 굳이 가로 안 쳐도 a, b는 붙어서 곱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이제 나눗셈만 하면 되니까 이럴 때는 굳이 가로는 필요할 때 치는 거지 굳이 필요 없으면 치면 더 헷갈립니다. 안 치는 게 더 나아요. 아까 말했잖아. 수학은 간단한 걸 좋아한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괄호를 치는 거지 괄호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얘는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가로가 필요 없어요. 분자 얘밖에 없으니까. 나누기 뒤가 분모. 네, 맞네요. 니은도 맞는다. 디귿. 자, 디귿은 천천히 합시다. 일단 얘부터 해볼까요? x 곱하기 y. xy로 줄였을 수 있죠. 나누기 y-3 곱하기 3이에요. 얘 보세요. 이거 어떻게 쓰죠?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나누기 뒤에 y-3을 분모로 보내죠. 나누기 뒤가 y가 아니고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괄호 쳐져 있는 전체를 나누겠다는 뜻이니까 나누기 뒤에 있는 y-3을 분모로 나누기 앞에 있는 xy를 분자로 이해될까요? 됐습니까? 곱하기 3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지? 곱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거는 원래 아는 대로 하는 거예요. 3과 분모를 약분해야 돼. 근데 이렇게 약분하면 진짜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약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치 너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4-2분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죠? 5-3분의 1 곱하기 3 했더니 이걸 이렇게 약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원래 약분 안 하고 원래계로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3이죠. 근데 이 친구는 얘랑 약분되네? 5 빼기 분의 1 이거 뭐야? 1인가 이거는? 4분의 1인가 그러면? 답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약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분이 안 되면 뭐라 배웠죠? 조 곱하기 3을 분자로 보낸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분모는 써주고 분자는 약속대로 곱셈을 생략하고 숫자를 문자 앞에 보내면 3xy가 된다.
다윗 이해됐나요? 다윗 아까 지금 약간 멍한 것 같은데? 약간 불멍 보는 느낌이었어. 불꽃을 보면서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답이 맞는지 봐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네요. 이 3이 위로 안 가고 밑으로 와 있죠. 틀렸습니다. 리을 봅시다. 이거 뭐야 살짝 지울까요? 네. 리을. 계산의 순서가 있죠. 나눗셈이 먼저예요. 1번. 그 다음에 뺄셈이 아니고 곱셈이 먼저예요. 2번. 1번. x 나누기 4. 간단히 줄여쓰라면 4분의 x 이렇게 줄였으면 되죠. 2번. y 곱하기 마이너스 7. 이거 어떻게 쓴다고 배웠나요? 마이너스 7. y. 숫자 앞으로 보내고 곱셈 생략한다. 됐나요? 그럼 이제 남은 것 1번에서 2번을 빼세요. 빼기도 뭐 겹쳤죠? 이럴 때 필요한 게 가로라고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근데 뭐라 배웠습니까? 빼기는 더하기로 바꾸면서 너도 바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건 앞에서 배운 겁니다. 항과 항 사이의 덧셈은 생략하고 가로를 없애면서 이 부호를 앞에 땡겨 쓰죠. 4분의 x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앞에 배운 거. 3 더하기 플러스 4. 그러면 숫자와 숫자 사이의 덧셈은 생략하고 숫자 가지고 있는 부호를 앞으로 땡겨 쓰게 되면 3 플러스 4가 된다. 뭐 이런 표현. 아니면 5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숫자와 숫자 사이의 덧셈은 생략하고 이 숫자 앞으로 땡겨 쓰게 되면 5 마이너스 2. 이런 느낌처럼 얘도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부호가 7y로 플러스 7y로 바꿔 쓰면서 항과 항 사이의 덧셈은 생략하고 이걸 앞으로 땡겨 쓰게 되면 이렇게 써지겠죠. 4분의 x 더하기 7y. 네, 이건 맞네요. 기역, 니은, 니엘이 맞는 답이다가 됩니다.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이거. 헷갈리면 집에 다시 들으세요. 62까지 과제하시고 63은 잠깐 건너뛰세요. 이건 아직 과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64에 3번까지 과제예요. 3번까지. 1, 2, 3번이 과제. 그 다음은 여긴 잠깐 놔두세요. 그리고 잠깐 뒤로 가보실까요? 뒤로 가보면 여기 학교시험 74페이지 학교시험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1번, 2번 이 과제입니다. 1번, 2번. 그러니까 오늘 과제는 몇 개 안 됩니다. 초반에 지금 배운 게 얼마 없기 때문에 과제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좀 차분하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오늘은 과제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있죠. 이 교재는 오늘까지는 가져가셔서 오늘 숙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지금 채점이 아니 뭐 고쳐진 게 덜 돼 있거나 그러니까 다 고쳤어. 다 고치고 내가 고친 걸 다 고쳤어요. 그러면 오늘 제출하 가시고 좀 덜 고쳐져 있거나 앞에서 좀 덜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그건 갖고 와서 다음 금요일까지 잘 고쳐서 가져오시기 바래요. 아셨죠? 네, 갑시다.